자, 오늘도 당근 빠따로 여러분들께서 신나는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 어제 한때 48,000달러를 살짝 건드린 후에 지금 현재는 47,00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알트코인들이 미친듯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바이낸스 코인 보시면은 얼마 전에 50달러였었는데 지금 106달러예요. 하루 만에 43%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시총이 좀 작았었던 코인들, 예를 들어서 트론이라든지 루나, 그리고 이오스 같은 경우도 오늘 크게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면은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펌핑이 이루어지고 있는 코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은 가지아를 외칠 수밖에 없는 날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들을 또 한 번씩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반등할 줄 알았던 달러 보시면은 그동안에 쭉 하락하다가 추세 전환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상승 채널을 이탈하면서 오히려 상승세가 꺾이면서 추가 하락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달러 인덱스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자산들에게 기분 좋은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메인넷 프로토콜 캐스퍼랩스가 BSN 중국집 국가주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CME에서 이더리움 선물 시장을 어제 출시를 했었죠. 첫날 거래 건수만 388건, 약 19,400개 이더리움이 거래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한때 1,800달러를 기록을 했었다가 지금은 1,700달러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조만간에 어렵지 않게 2,000달러를 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펀디엑스에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상품 및 선물 거래협회에서 펀디엑스와 FX 토큰을 공식적으로 거래 가능한 종목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있는 국민들 2억 7천만이 합법적으로 펀디엑스와 FX를 매수 및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가격이 많이 올랐었다고 하네요. 아직 살아있다 펀디엑스. 자, 그 다음에는 오리진 프로토콜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리진 프로토콜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가격이 한 번에 50%까지 올랐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느냐? 모릅니다. 기존에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광고를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 오리진 장투자가 아니라면 상관 있습니까? 없죠. 일단 가격만 올라가면 됩니다. 오리진 쪽에서도 머리를 굉장히 잘 썼죠. 이런 소식 같은 경우는 불장 때 터트려야 제맛. 50%짜리 이 메가 상승봉을 보면서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채널 중에 알트코인 데일리라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찾아보곤 하는데 그들이 최근에 에이다, 스노우, ENJ가 조만간에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 에이다 같은 경우는 하드포크 예정과 IOG의 아프리카 내 칼다노 블록체인 도입, 그리고 스노우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 패스트가드 오라클 통합으로 시스템 상당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그리고 ENJ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부동산 업체 랩스그룹과 부동산 자산 토큰화 및 NFT 토큰 발행으로 다양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개 코인들을 대상으로 가지아를 크게 외쳤었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뭐 사실상 최근에 시세표를 보시면은 거의 펌핑을 안 하는 코인이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개 코인 추천 외에도 다른 알트코인들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께서 단타를 치실 거면은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짜셔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4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다음 목표가는 5달러 40센트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360도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고요. 참고로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에이다도 이제 14센트였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외쳐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장의 마지막이 되면은 에이다 가격이 3달러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 에이다 외에도 텔 토큰 등등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 예측을 다 맞춰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튜브 채널 크립토 레볼루션의 비트코인 크립토 크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코인에 픽을 줬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모고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 후에 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엔 FTT, FTX라는 거래소 토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KCS, Q코인 거래소 토큰, 바이낸스 거래소 토큰 등 거래소 토큰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TT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거래소 토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거래소 토큰들이 크게 상승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 토큰인데 거래소들이 잘 되면은 거래소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불장이 와가지고 거래소들이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SNX, 아베 10분의 1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40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B체인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이처럼 정말 여러 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코인들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진입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그렇다시피 절대로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기를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크립토닷컴 페이와 디파이 수합이 통합되게 되면서 CRO 거래소 토큰 외에도 17종의 디파이 토큰을 통해서 결제를 앞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관리 포트폴리오 서비스인 블록폴리오에서 여기서 보시면 의도되지 않은 메시지가 포스팅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흑인들을 비하하고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더리움 아이콘 대신에 좀 부적절한 사진을 게재하는 등 여러가지 사태가 발발했었는데 지금은 해결이 된 상태이고 누가 그랬는지도 잡았다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자금 유출 관련된 해킹건은 없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지금 분위기 좋은데 해킹건 터지면은 안 좋겠죠.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국제 자산 순위에서 테슬라를 뒤집고 7위로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테슬라가 억울해 할까요? 아니죠.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면은 테슬라도 좋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금액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많은 자금을 비트코인에 할당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는 캐나다의 대형 투자은행 왕립은행에서 애플사까지 암호화폐 업계에 진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추산을 해봤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애플이 암호화폐 업계로 뛰어들게 되면은 애플 같은 경우 이미 견고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시스템과 보급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무려 4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됐을 경우 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왕립은행은 이야기하기를 시가총액 1조 3천억 달러를 자랑하는 거대 기업이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든다? 그러면 미국이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암호화폐를 보유할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려할 일이지 장기적으로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이 미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가에서도 더 많은 부분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사항들이 이제 또 게재가 되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인코드에서 해당 기사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죠. 짐 크레이머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 기업들은 전부 다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따끔한 건 아니고 아무튼 한마디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에 대한 일종의 우수한 해지 수단이라며 나도 좀 보유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광고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자 기업만 비트코인 대차 대조표에 할당하란 법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프란시스 스와즈 미국 마이애미 시장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회의에서 비트코인을 마이애미 시정부 대차 대조표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발표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존의 비트코인 결제 채택이라고 덧붙였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비트코인을 매입할까 말까라고 고민을 했었던 기업들이나 개인들도 이번에 테슬라가 샀어? 이거 그러면 좀 괜찮겠는데? 생각보다 안전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살 거면은 빨리 사야지, 아니면 가격 계속 올라갑니다. 다음 역은 5만 달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예고가 됐었던 대로 이 그레이스케일 GBTC의 라이벌이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자, 블록파이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및 암호화폐 이자를 주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이용을 좀 해왔었는데 아직까지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링크를 밑에 남겨드릴 테니까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 블록파이에서 이번에 비트코인 신탁을 출시했는데 일단 시작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고 나중에 개인 투자자들까지 범위를 넓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366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 수요가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오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2월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승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10만 달러 이상도 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한번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희망 회로를 떼굴떼굴 굴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영 대표가 크립토 쿼런트의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은 양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거래소들로 유입되려고 하고 있는 정황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가격 상승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뚫지 않겠느냐 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이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이 높아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5만 달러를 간다라고 해가지고 안 가라고 하면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만약에 최근 상승에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 불장에서는 사람들을 오금저리게 만들 정도로 공포가 왔을 때 그때 매수를 들어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44,000달러 그리고 42,000달러까지도 이론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공포에 바들바들 떨더라도 우왕청심원을 먹든지 해가지고 매수 버튼을 눌러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28,000, 7,000불 때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들어갔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수익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도 말로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 떨어질 때는 무서워가지고 잘 못 삽니다. 말은 쉽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피터 브랜치가 재밌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내가 이제 트레이딩 경력이 45년인데 이 버블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어. 그래서 버블 1단계, 나의 이웃이 나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느냐고 묻는다. 버블 2단계, 친구가 나에게 비트코인 매수해도 괜찮냐고 물어본다. 버블 3단계, 친척들이 나에게 비트코인을 사도 괜찮냐고 물어본다. 버블 4단계,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말도 한번 섞어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나 비트코인 샀지롱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자랑을 한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글을 달기를 지금 현재 4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자 이 라울파리 형님께서 또 답글을 다시기를 정말 오랜만에 6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과 채팅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명 중에 2명만 샀었다라고 하네요. 밥상을 다 차려줘도 뒤집어 엎은 그런 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쯤 속이 꽤 쓰리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별건 아니지만은 윌리우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공유를 했길래 한번 가지고 봤습니다. 자, 이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느샌가 금과 비트코인은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여기는 녹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마이크로스트레이지가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매수를 이제 발표했을 때 그때부터 양상이 완전하게 뒤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우연이죠? 아니면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고요.
자, 아무튼 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짓밟히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날아가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가지고 금 시총만큼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좀 재수없는 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 가지 가져와 봤는데,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한 여성이 이 암살자에게 암살 의뢰를 하면서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에라이, 우리 비트코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나쁜 불을 들으려고 하냐. 깜빵에서 정말 오랫동안 썩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좀 길어져가지고 여기서 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